거짓 불법 탄핵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읽겠습니다. 거짓 불법 탄핵은 무효이며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참히 보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정치권마저 길을 찾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산산이 쪼개놓았고 이제 국민들은 울분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지역 감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은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총리제의 요구도 거국 김웅림 내각의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고 진퇴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 3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고 2016년 12월 9일 우상호 의원 등 171인이 발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고 매주 거짓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국민을 선동하였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켰고 거짓 촛불이 만든 광란의 정치에 도취하여 대한민국을 온갖 괴담과 조작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집권에 눈이 먼 문재인 전 대표의 광기는 국민이 뽑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묻지마 탄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를 만든 등신정부가 탄생하여 전 세계적인 정부로 망신거리 정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묻지마식 공무원 정원, 묻지마식 세금 인상, 묻지마식 남북협력,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 묻지마식 적폐청산 등 과거 거짓 촛불이 자행한 광기의 정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회 불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거짓 촛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천만의 애국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눈이 내리는 엄동설안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로 1년간 태극기 집회에 수천만의 애국 국민이 참여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1년 전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 전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소추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 촛불의 세력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라고 해서 공수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언론 기사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습니다. 그럼에도 90일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선거 요지에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정당하다는 거짓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지 않는 뇌물죄를 집어넣고 그 뇌물죄는 나중에 제3자 뇌물죄가 되고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경제공동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들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안에 집어넣은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원칙 조항,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시장경제 질서, 언론의 자유, 생명권 보장 조항입니다. 이렇게 열거한 헌법 조항을 지금 문재인 씨는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전부 위배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의 핵심적 헌법 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국가안보를 내팽겨 쳤으며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전복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장 또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임기가 남아있는 MBC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켰고 KBS 사장까지 내쫓으려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연설문의 연자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취미로 고쳤다는 연설문의 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촛불의 도화선이 없고 거짓 불법 탄핵의 스모킹 건이었던 JTBC 손석희 태블릿 PC는 아예 증거조차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거짓 불법 탄핵 1년이 지났어야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순결해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생성, 수정, 삭제된 파일이 무려 3,083개나 되는 등 무결성에 철저히 훼손된 거짓 태블릿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드레스된 연설문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의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간의 제주도 체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위치 정보와 제주도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 이후에 사용자에 의해 생성 삽입된 파일의 8개인데 이 중 하나가 최순실의 조카 장성호의 사진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고영태라는 자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고영태는 최순실의 측근이었지만은 최순실과 갈등이 있었고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는 고영태 녹취 파일을 똑똑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태는 현재 석방돼서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디찬 구치소에서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은 지난 6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4번이라는 살인적 정치보복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 통일을 꿈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히 지켰던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입니다.
거짓 촛불 쿠데타로 세워진 문재인 씨 정권이 가지지 못한 정통성을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자 애국 세력들은 저 거짓 촛불이 내세운 허수아비 문재인 정권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짓 촛불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한낱 광기의 축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 강남역에서, 서울 동대문에서, 대전역에서, 대구 반월당에서, 부산 해운대 문화광장에서, 충남 천안에서, 충북 청주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인천 부평역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울분과 분노로 목청껏 외치는 애국 시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마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띠를 두르고 문재인 씨 정권 퇴진 현수막을 들고 5km를 행진하는 애국 시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나약한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배신을 일삼고 눈치만 보는 보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파퓰리즘에 현혹돼서 거짓 촛불 세력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투정 한번 하지 못하는 보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배신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싸우는 강력한 보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배신의 정치인, 거짓 촛불 정치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애국당이 창당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피눈물의 100일이었고 피 맺힌 한 해의 100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2개의 시도당을 창당하고 바른정당보다도 훨씬 많은 10만 당원도 확보했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옥중에서 옥중투쟁을 선언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고 참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되는 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 조원진과 천만 애국 동지 그리고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국민 선동, 사기 탄핵, 살인 재판에 잔인하고 악랄한 문재인 씨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에 경고한다. 문재인 씨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권 탄압 재판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치적 음모로 불법 구속과 짜맞추기식 재판을 이어간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살인적 정치 보복 정권, 잔인한 좌파 독재 정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응당한 죄값을 받게 할 것이다. 문재인 씨 정권, 검찰, 재판부는 살인적 정치 보복 재판, 인권 탄압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주 토요일, 내일 2시 대한애국당은 10만 명의 애국 국민들과 함께 서울 대학로에서 거짓 촛불 탄핵 규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씨 정권 퇴진과 국회 해산을 위한 28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문재인 씨 정권 퇴진을 앞당기겠습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2017년 12월 9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찬양대가 TF 민정부
없어? 보충할 내용 없다고? 안 하셔요? SBS 인터뷰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이 상상 기간이 사명 계좌에 돈을 지급하면서 금융신용법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더더민주당은 이번이 사명 계좌 발전을 위한 계획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2008년 조금융법의 결과에 대한 조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상에 대한 노골적인 가족의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특검에 대한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권력 찬탈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뺏긴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날입니다. 지금 1년 전을 생각하면은 탄핵 소추안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진실된 소추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거짓과 선동과 음모와 조작과 편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쓰레기 같은 방송 언론들은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잘못된 권력 찬탈 세력들과 투쟁해야 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명확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탄핵 세력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년 전 광기 어린 방송들의 내용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하나도 진실된 내용이 없고 하나도 팩트가 없습니다. 모든 거짓을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애국당이 오늘로 창당 100일째 됐습니다. 우리 창당 100일째 된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친북 좌파 세력들한테 대한민국을 뺏겨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감았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닫았던 길을 여셔야 됩니다. 이제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또 정의를 이제 말씀하셔야 됩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불법 탄핵, 거짓 탄핵으로 쫓겨나고 그 대통령이 감옥에 인신감금 당하고 살인적 정치보복을 당하는데 대한민국은 진정 진실이 사라진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정 정의가 사라진 나라입니까?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그 중심에 서서 이제 100일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재용 부회장이든 재산 형성 방법이 투명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니까, 현금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금이 대장수금 그리고 뭐가 있냐면 월급 받는 거. 이 세 가지는 다 돈이 모여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렇잖아? 이게 어디로 인터넷으로 몇천만 원 빠져도 임기가 남아있는 MBC 사장을 강제로 해임시켰고 KBS 사장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연설문의 연자도 없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며 취미로 고쳤다는 연설문의 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짓 촛불의 도화선이었고 거짓 불법 탄핵의 서모킹건이었던 JTBC 손석희 태블릿 PC는 아예 증거조차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거짓 불법 탄핵 1년이 지났어야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봐야 했습니다. 그토록 순결해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후 생성, 수정, 삭제된 파일이 무려 3,083개나 되는 등 무결성에 철저히 훼손된 거짓 태블릿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아는 바와 같이 드레스된 연설문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최순실의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간의 제주도 체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블릿 위치 정보와 제주도 체류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JTBC가 입수한 2016년 10월 18일 이후에 사용자에 의해 생성 삽입된 파일의 8개인데 이 중 하나가 최순실의 조카 장성호의 사진 파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고영태라는 자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고영태는 최순실의 측근이었지만은 최순실과 갈등이 있었고 컴퓨터 한 방이면 터뜨릴 수 있다는 고영태 녹취 파일을 똑똑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영태는 현재 석방돼서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차디찬 구치소에서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은 지난 6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4번이라는 살인적 정치보복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정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통해 통일을 꿈꾸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철저히 지켰던 바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목숨입니다. 거짓 촛불 쿠데타로 세워진 문재인 씨 정권이 가지지 못한 정통성을 박근혜 대통령의 목권 검찰 재판부는 살인적 정치보복 재판, 인권 탄압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주 토요일, 내일 2시 대한애국당은 10만 명의 애국 국민들과 함께 서울대학로에서 거짓 촛불 탄핵 규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문재인 씨 정권 퇴진과 국회 해산을 위한 28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문재인 씨 정권 퇴진을 앞당기겠습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2017년 12월 9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찬양대가 TF 민정부 없어? 보충할 내용 없다고? 몇 분이 안 하셔요? SBS 인터뷰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부장이 사명 계좌에 돈을 지급하면서 금융신용법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건희 사명 계좌 발생에 대한 피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진행할수록 2008년 도금융법의 결과에 대한 조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가족의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특검에 대한 내일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권력 찬탈 세력에 의해서 권력을 뺏긴 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날입니다. 지금 1년 전을 생각하면은 탄핵 소추안에 올라와 있는 모든 내용은 거짓이고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진실된 소추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거짓 불법 탄핵 1년 규탄 기자회견을 읽겠습니다. 거짓 불법 탄핵은 무효이며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처참히 보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정치권마저 길을 찾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산산이 쪼개놓았고 이제 국민들은 울분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지역 감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은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헌법을 지키는 선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2016년 11월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하여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총리제의 요구도 거국 중립 내각의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하였고 진퇴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 3당은 대통령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였고 2016년 12월 9일 우상호 의원 등 171인이 발의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고 매주 거짓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군을 선동하였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국정을 마비시켰고 거짓 촛불이 만든 광란의 정치에 도취하여 대한민국을 온갖 괴담과 조작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집권에 눈이 먼 문재인 전 대표의 광기는 국민이 뽑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묻지마 탄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교 참사, 안보 참사, 안전 참사를 만든 등신 정부가 탄생하여 전 세계적인 정부로 망신거리 정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묻지마식 공무원 정원, 묻지마식 세금 인상, 묻지마식 남북협력, 묻지마식 최저임금 인상, 묻지마식 적폐 청산 등 과거 거짓 촛불이 자행한 광기의 정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회 불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고 거짓 촛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천만의 애국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마다 태극기를 들고 눈이 내리는 엄동설안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로 1년간 태극기 집회에 수천만의 애국 국민이 참여하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1년 전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년 전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 소추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 촛불의 세력이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그 어떤 것 하나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찬 괴담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라고 해서 공수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언론 기사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2016년 12월 9일 본회의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했습니다. 그럼에도 90일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헌법재판소는 선거 요지에서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국회에서의 의결 절차가 정당하다는 거짓 결정문을 낭독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되지 않는 뇌물죄를 집어넣고 그 뇌물죄는 나중에 제3자 뇌물죄가 되고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경제공동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고 마지막으로 묵시적 청탁이라는 신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거짓 촛불 세력들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집어넣은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 위배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원칙 조항,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 시장경제 질서, 언론의 자유, 생명권 보장 조항입니다. 이렇게 열거한 헌법 조항을 지금 문재인 씨는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전부 위배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책을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의 핵심적 헌법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법치주의를 위반했고 국가안보를 내팽겨 쳤으며 최근 발생한 영흥도 낚시배 전복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장 또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숨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자 애국 세력들은 저 거짓 촛불이 내세운 허수아비 문재인 정권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거짓 촛불은 타오르지 않습니다. 한낱 광기의 축제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 강남역에서, 서울 동대문에서, 대전 대전역에서, 대구 반월당에서, 부산 해운대 문화광장에서, 충남 천안에서, 충북 청주에서, 강원도 평창에서, 인천 부평역에서, 경기도 부천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울분과 분노로 목청껏 외치는 애국 시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이마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띠를 두르고 문재인 씨 정권 퇴진 현수막을 들고 5km를 행진하는 애국 시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나약한 보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 배신을 일삼고 눈치만 보는 보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파퓰리즘에 현혹돼서 거짓 촛불 세력이 무서워서 말 한마디 투정 한번 하지 못하는 보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배신의 정치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제대로 투쟁하고 제대로 싸우는 강력한 보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애국당이 반드시 배신의 정치인, 거짓 촛불 정치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한애국당이 창당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피눈물의 100일이었고 피 맺힌 한 해의 100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2개의 시도당을 창당하고 바른정당보다도 훨씬 많은 10만 당원도 확보했습니다.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옥중에서 옥중투쟁을 선언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고 참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되는 날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 조원진과 천만 애국 동지 그리고 대한애국당 당원들은 국민 선동, 사기 탄핵, 살인 재판에 잔인하고 악랄한 문재인 씨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에 경고한다. 문재인 씨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권 탄압 재판을 중단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치적 음모로 불법 구속과 짜맞추기식 재판을 이어간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과 검찰 그리고 재판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살인적 정치 보복 정권, 잔인한 좌파 독재 정권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응당한 죄값을 받게 할 것이다. 문재인 씨